바이넥스가 다시 움직여요. 바이넥스 한번 다시 먼저 보고, 신풍제약도 보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 부분이 300만 주 넘기게 되면은 뭐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변동성 10% 시초가 대비. 그러니까 이제 VI 한번 발동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흐름에서 31,000원 VI 이후에 눌림목, 그죠? 고점 부분을 31,200원에 형성을 했는데, 일단은 20MA 부분의 공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뭐 31,500원, 32,000원까지 오버슈팅. 거기까지의 변동성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재차 눌린 이후에 다시 방향성이 잡힐 수 있겠죠. 일단은 분봉 기준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흐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넥스도 지금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강세는 나온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신풍제약이든 바이넥스든 프로그램 쪽에 이제 그 기대는 부분은 있지만, 프로그램 매수에 매매 기준에 매수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좋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존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또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바이넥스에서도 이제 좀 놓고 보셔야 되고, 일단은 매도가 계속 확대돼 있는데 들어 올려진다는 거는 또 다른 창구에서의 수급, 그리고 이제 개인 선호 창구는 매도가 소폭 우위예요. 근데 또 다른 창구 어디선가에서는 뭐 매수를 윗방향으로 주다 보니 프로그램 이외의 흐름에서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5분봉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이죠. 거래량 부분이 이제 앞전에 고점을 찍고 사실상 그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그래서 거래량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냐면 막연하죠, 사실은. 막연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5분봉이 계속 5분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 올렸는데 마지막 자락에서 어떤 그 매물이 쏟아지면서 무너졌다. 근데 이 매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들어 올린 쪽이 매도한 거냐, 아니면 새로운 쪽이 기다렸다는 듯이 21선 근처니까 패고 나간 거냐, 그 기준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미끄러질 때 당연히 이제 뭐 차익 실현 가지고 있다면 차익 실현 범위,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 올릴 때 거래량을 수반하고 들어 올린다면 여기서 빠져나간 쪽이 다시 들어오는 거든 아니면 들어 올린 쪽이 빠져나간 쪽에 한 방 두들겨 맞고 다시 매수하는 거든 어찌됐건 거래량 기준에 누가 싸움을 이기든 말든 필요 없이 거래량 수반되고 5분봉에서의 양봉이 형성되면은 이럴 때 실패가 되더라도 재차 따라붙는 범위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이제 그 1조 이하 기준에서 최대 따라붙는 범위를 15%.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1조 이하로 형성이 돼 있죠. 15%의 기준에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35,500원 이렇게 돼 있다면은 10% 등락 범위예요. 그 거래량 부분이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훅 치고 또 내려가 버리면 거래는 실려 있는데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1분봉, 5분봉 차분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는 이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들어와서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문자 쌓인 기준, 문자 쌓인 기준 그렇게 놓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시초가가 28,150원이고 그 이제 범위에서 이제 그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요렇게, 그죠? 31,200원 기준점 대비해서 2%, 4% 뭐 이런 식으로 밀리면, 그러니까 뭐 3만 원 정도 밀리면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3분의 1, 2분의 1 그 지점에 지지를 받고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려주는 움직임 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또 들여다보는. 그래서 바이넥스 기준도 철저하게 이제 문자까지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방금도 보신 것처럼 뭐 변동성이 신풍제약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신풍제약은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7조, 뭐 10조까지 올라섰던 종목이 기준이고, 이쪽은 이제 막 이제 1조를 향해서 가는데 여전히 사실상 그 신풍제약에 이제 오늘 이슈가 조금 일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쪽은 큰 이슈 없이 양쪽의 호가가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문자 사인까지 그러니까 못 나간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양봉의 거래량 터지고 양봉의 기준 실패가 되더라도 그쪽의 기준,
그러면 이제 후행성으로 나중에 돼서라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미끄러지잖아요. 그럼 앞전의 물량이 누군가 들어 올렸다가 거기서 빠져나갔나 보다, 힘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다시 뭐 또 들어 올리고 쭉 끌고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새로운 해석도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에 10만 주의 매도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200만 주의 거래량에서 일단은 10% 수준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21선의 공방 끌어올려지면 이제 32,000원 수준까지 끌어올려질 거예요.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 기준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앞전 거래량의 70% 수준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아요. 거래량 물량이 3천만 주 정도를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0만 주 기준 설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충분하게 또 조정을 받은 폭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대처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독림 들어오셨네요. 두산중공업하고 두산인프라코드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넥스 부분의 흐름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좀 들여다보실 수 있다. 거래량 부분 5분봉 보시고, 그 다음에 1분 기준에서의 20MA 공방이 나오는지, 그 오버슈팅 이후에 다시 거래가 수반돼서 움직임을 주는지, 그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주봉은 어차피 이번 주 이 거래일 뿐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봉, 그리고 일주 월봉까지 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주력주 녹화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먼저 보겠습니다. 아, 5분봉 한번 더 볼까요? 바이넥스 가격대 기준. 5분봉 기준의 가격대 라인 다시 설정을 해서 올립니다. 가격대 라인은 이제 32,200원, 29,700원이 되네요. 그죠? 32,200원, 29,700원. 절반과 3분의 1, 29,700원. 거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죠, 사실은. 절반까지 밀려 내려오면은 힘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32,200원 정도, 3만원 뭐 이 정도에서 거래 수반하고 되돌리는 모습. 자, 이렇게 지금 14분.